안녕하십니까, 강규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 8번 기적의 플러스펜 훈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먼저 이 플러스펜 훈련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트레이닝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책을 사셔서 그냥 한번 읽는 거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몸에 딱 붙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요. 하는 방법은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플러스펜을 물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또한 낭독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실력은 퇴화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낭독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낭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젠터의 모든 역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점 이상입니다. 관객에게 전달되는 설명 정보의 대부분은 음성, 즉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젠터에게 목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예뻐지거나 키를 크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과 개성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리젠터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목소리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트레이닝하면 좋아지는 결과에 분명히 만족하게 될 겁니다. 프리젠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70%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훈련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바로 이 플러스펜 훈련법입니다. 목소리는 발음, 발성,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흔히 발음은 소리의 정확성을 말하고 발성은 소리의 울림을 뜻합니다. 목소리에 공기반, 소리반으로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호흡은 말할 때 숨 쉬는 걸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발음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발음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발성과 호흡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수나 성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발음 훈련만으로도 기본 발성과 호흡 훈련까지 충분합니다. 발음 훈련이 된 이후에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별도의 발성과 호흡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발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발성과 호흡 훈련은 필요 없는 겁니다. 발음이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나 성우,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평가할 때 발음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기본 외로 쳐야 됩니다. 발음이 무조건 기본이고요. 실제로 발음 훈련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리젠터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발음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별도의 발음 훈련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발음은 100% 부정확합니다. 이 점을 추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발음은 부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성우나 아나운서처럼 별도의 발음 교정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발음은 부정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투리를 쓴다, 억양이 있다, 표준어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부정확한 발음입니다. 20분 이상 원고를 낭독하는데 처음 1분과 마지막 19분의 발음 상태가 다르다면 역시 부정확한 발음입니다. 발음 교정 훈련을 통해서 발음을 교정해야 합니다. 발음 교정 훈련을 하는 이유는 첫째, 전달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흔히 딜리버리라고 하는 음성의 전달력은 정확한 발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있어야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확한 발음 훈련은 필연적으로
음성의 지구력을 향상합니다. 음성의 지구력을 갖추지 못하면 프레젠테이션 후반에 힘이 떨어지고 혀가 꼬이면서 발음 실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구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연기력 향상을 위한 기본 연습입니다. 좋은 목소리만으로 좋은 프리젠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력이 있어야 매력적인 프리젠터가 되는 것입니다. 발음 훈련은 강조, 감정이입 등의 연기의 연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잡을 줄 알아야 음을 세게 읽거나 음을 늘리고 줄이거나 음을 때리거나 음의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게 되는 플러스펜 훈련은 발음 교정을 통해 전달력, 지구력, 연기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성우나 아나운서들이 입에 펜이나 막대를 물고 원고를 낭송하며 연습하는 것을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연습을 왜 하는지 모르고 엉터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고는 효과가 별로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플러스펜 연습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펜을 입에 물고 낭독하는 이유가 혀에 펜으로 재갈을 물려 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해서 혀가 더 정확하게 발음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혀를 단련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훈련은 혀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혀 이외의 기관으로 소리를 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움직임에 신경 쓰면서 했던 훈련들은 다 잘못된 연습 방법입니다. 혀 이외의 기관인 입술, 얼굴 근육, 목 근육 등을 사용해서 소리내는 방법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제대로 연습했다면 평소 전혀 사용하지 않던 입술, 얼굴 근육, 목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고통이 생깁니다. 목에 손을 대고 목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체크해보면 트레이닝 전후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혀 이외의 근육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하고 선명한 발음은 혀의 움직임만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를 발음해 봅니다. 정확한 발음은 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아로 발음하거나 아나, 아하나, 아하로 발음합니다. 혀만 사용해서는 장음이나 H 발음 없이 아 소리를 정확하게 단음으로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별도의 훈련이나 연습이 없다면 여러분의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둘째, 혀만으로는 정확한 발음을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합니다. 혀만 이용해서 짧은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20분 프레젠테이션, 1시간 강의 등 지구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지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혀 이외의 기관을 통해서 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혀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긴 시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선명한 발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혀로 소리내고 또 한 번은 혀 이외의 기관으로 소리내고 하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소리를 내야 지치지 않고 지속해서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발음이 있어야 연기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강약장단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며 읽어야 생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데 혀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장을 강조하거나 감정을 넣기 위해서는 음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해당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 지구력, 연기력을 위해서는 혀 이외의 기관으로 소리를 내는 플러스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플러스펜 연습 시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연습할 때는 녹음기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독한 사람도 사람인지라 힘들면 요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아닌
대충 하는 발음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충한 훈련은 정확한 발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발음을 습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력을 쌓으려고 훈련을 했더니 오히려 실력이 없어지는 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녹음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기 없는 훈련은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땡땡이 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나쁩니다. 수많은 트레이닝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꼭 반드시 무조건 녹음기로 체크하면서 꼼꼼히 정성껏 연습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발음 훈련은 투자한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도 정말로 집중해서 발음하고 녹음기로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발음이 나오고 왜 부정확하게 발음되는지를 꼼꼼히 따지면서 아주 섬세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녹음기로 녹음해서 체크하지 않고 무작정 읽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낭독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체크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글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구력 훈련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습하게 됩니다. 지칠 때까지 읽어서 지치는 시점을 늦추는 훈련입니다. 제대로 훈련했다면 심한 근육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나 목 주변 등 통증 부위에 파스를 붙이거나 먹는 근육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을 보호하는 약을 상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몸으로 익힌 것이고 몸으로 습득한 것이라 지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근육의 능력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 다시 연습하면 선명한 발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번 몸으로 익힌 것이라 몸이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사투리, 억양, 특유의 쪼, 일종의 어투를 없애는데 플러스펜 훈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적의 플러스펜 연습 방법을 설명합니다. 입에 물 수 있는 다양한 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을 때 제일 사용감이 좋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굵기가 적당한 것이 바로 플러스펜입니다. 좀 익숙해지면 더 굵은 붓펜이나 와인의 코르크막에 손가락을 물고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구강 구조상 펜을 물고 있지 못하거나 너무 깊숙이 물리는 사람은 손으로 펜을 들고서 앞니 쪽으로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장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무시면 돼요. 구강 구조가 어색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물거나 너무 뒤쪽으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강 구조상 펜을 물고 있지 못하거나 너무 깊숙이 물리는 사람은 손으로 펜을 들고서 앞니 쪽으로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손가락을 물고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기억의 플러스펜 연습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초보자인 같은 경우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물고서 연습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하다. 전문 성우분들 중이나 성우 지망생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의 코르크마개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물고 연습하는 것도 봤습니다. 코르크마개도 좋지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플러스펜 정도로 물고서 연습하셔도 성우나 아나운서가 될 게 아니라면 충분합니다. 아주 주의할 사항으로 입에 물고 있는 펜에 입술 전체가 전혀 닿지 않아야 합니다. 소리내지 않을 때도
역시 물고 있는 펜에 입술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발음할 때도 잠깐 닿았다가 바로 떨어져야 합니다. 원리는 글자 하나하나의 음가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음의 고저나 장단이 없이, 완급 없이 플랫하게 읽어야 합니다. 음이 바닥에 딱 붙어서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성훈아 아나운서는 원고를 리듬감 있게 읽는데 왜 플랫하게, 완급 없이 밋밋하게 읽으라고 하지? 여러분은 성훈아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먼저 원고를 정확하게 플랫하게 읽을 줄 알아야만 나중에 자연스럽고 멋지게 리듬감을 살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플랫하게 읽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플랫하게 바닥에 딱 붙어서, 음이 바닥에 딱 붙어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에 나중에 강약, 장단, 빠르기, 완급을 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초보자는 딱 플랫하게 쭉 뽑듯이 읽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실제로 플러스펜 연습을 해보면 잘 되지 않거나 엉터리로 소리내면서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음이라도 고저나 장단이 생기면, 입술에 물고 있는 펜에 계속 닿아 있으면 틀리게 읽고 잘못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음절이 끝나면 입술의 어떤 부분도 펜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펜을 세게 물 필요도 없습니다. 펜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물면 됩니다. 보십시오. 펜이 이렇게,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돼서 입술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기본형. 말하면서 닿았다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닿았다가 떨어지고 닿았다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라도 고저나 장단이 생기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라도 고저나 장단이 생기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랫하게 똑같은 음가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라도 고저나 장단이 생기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라도 고저나 장단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스로 녹음을 해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전문가나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서 교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을 판단해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기를 반드시 켜고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하는 식으로 한 음절씩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하는 식으로 두 음절씩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하는 식으로 세 음절씩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봅니다. 목 근육이나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장음 처리됩니다. 끊어서 읽을 때 무조건 다 장음 처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처음 훈련하시는 분들은 아예 목 근육이나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음기로 녹음을 하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훈련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음절씩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녹음해서 들어보고 발음이 이상한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펜이 입술에 계속 닿아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한 음이 끝나면
바로 입술이 펜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입술이 혀보다 훨씬 더 바쁘게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초보자는 한 문장을 읽으며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녹음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펜이 입술에 계속 닿아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한음이 끝나면 바로 입술이 펜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입술이 혀보다 훨씬 더 바쁘게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초보자는 한 문장을 읽으며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녹음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한 문단씩 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씩 하는 겁니다. 플러스펜을 입에 물고서 제대로 음가대로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녹음기로 확인해서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한 문장씩을 더 읽는 방식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정말 정성껏 한 음절, 한 단어를 집중해서 정확하게 소리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펜을 물고서 중간에 쉬지 않고 정확하게 소리내며 20분 원고를 발음 실수 없이 읽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완성도를 20분짜리 원고를 내가 읽는데 실수 없이 플러스펜을 물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수 있다. 처음에 스태미너 그대로 끝까지 스태미너가 간다. 라는 정도로까지 읽으시면 기본적인 몸 상태가 완성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 정성껏 아주 정확하게 소리내서 플랫하게 읽어야 합니다. 고저, 장단, 리듬감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플랫하지 않으면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고저, 높낮이가 있거나 길거나 짧아지는 게 있다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의식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리듬감이나 고저가 생겼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플랫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플랫하게 읽을 수 없는데 장단 고저가 생겼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확하게 발음되고 어떨 때는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정성껏 읽을 때는 정확하게 발음되고 편하게 대충 읽을 때는 부정확하게 발음되는 겁니다. 발음을 못하는 거라면 항상 부정확하게 발음돼야 합니다. 발음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산만하고 정성이 부족해서입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는 나태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대충이라는 벌레가 당신의 실력과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천천히 꼼꼼하게 또박또박 정성껏 연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 발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발음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죠. 또 어떤 때는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항상 안 나오면 이 발음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어떤 때는 발음이 되고 어떤 때는 발음이 안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악착같이 정성껏 읽을 때는 발음이 되고 그냥 대충 방심해서 읽을 때는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집중력을 기르면서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들이셔서 항상 그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몸을 만드는 것은 실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꼼꼼함, 본인의 집중력에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펜을 물고 입술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줄을 읽고 녹음하고 한 단어 읽고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악착같이 정성껏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성껏 읽는 게 습관이 돼야 항상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정리한 의미에서 외워야 산다 읽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외워야 산다. 1. 프리젠터의 역량 중 70%는 음성이다. 보이스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2.
당신의 발음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하다. 부정확한 발음은 발음 훈련을 통해서 정확해질 수 있다. 3. 플러스펜 훈련법을 통해 정확한 음가대로 소리낸다. 혀 이외의 기관인 입술, 얼굴, 목 근육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소리내는 연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4. 한 음절, 한 음절, 정신을 집중해서 정성껏 읽어야 한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것은 발음 연습이 아니라 나쁜 발음을 익히는 것이다. 5. 실력 향상은 연습 시간과 횟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몰입과 집중력이 실력 향상을 결정한다. 6. 입술이 펜에 계속 닿아서는 안 되며 플랫하게 읽는다. 입술이 펜에 떨어져 있는 것이 기본이다. 원래 글자 그대로의 음가에는 장단 고저가 없다. 음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없다. 7.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는 연습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녹음기를 통해서 자신의 발음을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연습하면 실력은 반드시 퇴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녹음기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즉시 녹음하고 즉시 들어봐서 즉시 교정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원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몸을 만들 때 악착같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훈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2번 정도 제대로 이 책을 낭송 연습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프리젠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 강비조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